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유일한 경제 TV입니다. 오늘 녹화하는 날짜가 1월 5일. 네, 새해 들어 이제 첫 녹화인데요. 네. 작년 4월께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이제 이 유튜브라는 이른바 뭐 구독 경제라고 하나요? 구독 콘텐츠 또는 뭐 요새 또 관심 경제, 뭐 관심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은데 그런 걸 처음으로 하면서 제가 이제 출사표를 한번 제갈량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출사표를 한번 던지면서 우리 시장의 여러 가지 그 불합리한 점들, 어떤 공정하지 못한 게임의 룰에 따라서 우리 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주주들의 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좀 뜯어 고쳐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역시 또 다른 출사표를 제가 한번 던지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그 두 번째 출사표. 제가 알고 명도 이제 출사표를 두 번인가 썼죠. 출사표를 쓰고, 또 저의 이런 뜻에 어떤 지향점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뭔가 뭐 시장을 바꾸는 그런 목소리를 좀 같이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신축년 새해가 밝았는데 정말 건강하시고 심신의 건강, 그 다음에 우리 그 계좌의 건강함을 기도하겠습니다. 자, 뭐 한 해 동안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새해에는 더 알차고 재미난 그런 그 내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뭐 방송 프로그램 이런 데서는 이제 ESG 코너 같은 것도 한번 좀 이제 론칭할 때가 되지 않았나. 요새 전 세계적으로 ESG 뭐 환경, 사회, 거버넌스 뭐 이런 것들이 또 워낙 큰 그 대세지 않습니까? 큰 흐름이라서 저 역시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자, 또 유튜브에서는 또, 뭐, 시장이 지금 뭐 3천이죠. 사실상 코스피 3천 시대인데, 시장이 올라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뭐, 계좌가 다들 많이 불어났다. 이렇게 좋아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올해는 매우 좀 이렇게 다들 안전띠를 더 확실하게 매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오늘 첫날이만큼 제가 이제 이번 주 뭐 엄청난 또 추위가 온다고도 하지만 어떤 그 우리 21세기 개미 여러분들 좀 이렇게 큰 추위를 앞둔 어떤 심정으로 이런 좀 든든한 파카 같은 거 한번 좀 챙기셔야 되지 않냐 이런 뜻을 담아 제가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좀 두꺼운 옷을 한번 입어봤는데 자, 그런 또 나름대로 비장함을 가지고 출사표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사실 유일한 경제 TV는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방법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 컨텐츠를 기획하고 이걸 이제 구성하고 이제 풀어내는 이런 방법론에 있어서 실사구시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실사구시. 그런데 이제 재작년에 나온 책인가요? 그 팩트풀니스라고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도 상당히 좀 이렇게 크게 큰 제목으로 있었던 기억이 나고, 사실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게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이제 사실에 충실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팩트풀니스. 그래서 근거 없는 뭐 소문이나, 루머, 뭐 이상한 이야기들, 아니면 뭐 스토리, 뭐 그럴싸한 스토리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그게 아니라 어떤 팩트에 기반해서 어떤 현실을 진단하고 또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런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자. 실사구시의 정신에 입각해서
뭔가 우리 그 자본시장과 또 자본시장에 참여한 투자자, 여러 가지 기업들, 연기금들, 뭐 이런 이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윤인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쭉 풀어냈던 것 같고, 2021년에도 그러한 방법론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요즘 대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그 SNS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심 경제라는 게 지금 대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그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받아가는 뭐 이런 거였다면, 그런 뉴스였다면, 신문사가 생산한 뉴스를 기업들이 이제 소비하는 뭐 또는 그 구독자들이 소비하는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그 수요자들의 성향, 니즈에 맞는 제품이나 콘텐츠를 막 만들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하나의 팬덤을 형성해가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여기저기서 대유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려다 보면은 사실은 이 경제, 증권 이런 콘텐츠는 사실은 뭐 막 찍어주기 잘해야 되고, 그쵸? 대박주 막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뭐 제가 그 능력도 안 될 뿐더러 그런 거가 과연 바람직한 거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심 경제, 관심 컨텐츠 이런 거가 아니라, 구독 컨텐츠가 아니라, 물론 저도 이제 구독을 해주세요 이렇게 가끔 얘기하지만 사실 그 바탕은 그런 그 여러분들의 관심에 제가 읍소하는 게 아니라 제 나름의 어떤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 진실과 팩트를 찾아가는 뭐 이런 어떤 진실 경제, 진실 팩트 콘텐츠 이런 것들을 지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현학적인 말보다는 유일한 경제 TV는 숫자를 우선시하겠습니다. 숫자를 우선시할 것이고, 숫자란 뭐 코스피 지수가 얼마고 주가가 얼마냐 이런 것도 숫자지만 기업들의 이익이 어떻고 매출이 어떻고 뭐 이런 것도 숫자일 것이고, 또 깊이 들어가면 재무제표상에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그 숫자들도 역시 숫자일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상장사들이 벌어들이는 그 현금, 이른바 그 캐시플로우, 이 현금이, 그리고 그 현금을 통해서 수십 년 전부터 누적시켜온 자산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추적해 나가겠다. 이런 어떤 그 숫자적인 관점에 저희는 더 주목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유일한 TV는 그 PGR, PER, PSR, 뭐 PBR 이런 것도 물론 중시하지만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는 PGR의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거버넌스, 프라이스 투 거버넌스 레이쇼, 이런 거버넌스적인 개혁이 없이, 이 측면에서의 개혁이 없이 우리나라 이 자본시장이 얼마나 선진화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그 자사주가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으로 사둔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사유화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법, 자본시장법, 세법, 뭐 공정거래법 등등, 뭐 이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그 기업과 회사와 시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의 문제점들을 제가 몇 번 언급을 해드렸고, 그래서 2021년에는 이제 작년에 이제 사실은 말부터 상장사를 사랑한 상장사 시리즈를 했는데, 올해는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자본시장을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불공정한 게임을 조장하는 그런 악법 시리즈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떤 크고 작은 굵고 또는 뭐 작은 법과 규정, 시행령들이 있는 건지,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하나 둘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 혼자 우리 강상구 PD랑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부족할 수가 있고, 저 혼자 힘으로는 뭐 부족한 게 분명하겠죠. 틀림없습니다. 틀림없고, 그런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충해 나가야 되겠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좀 보완해 달라, 이런 말씀을 제가 요청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이제 연말연초에 들었던 얘기인데, 너무 이 유일한 경기 TV가 좀 무겁다, 내용이.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집에서 이 식구들하고 또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보는 이런 컨텐츠로서 바람직한데 너무 무겁기 때문에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지적을 제가 받아서 어떻게든지 좀 이 재미적인 그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많이 신경을 쓰겠다. 그래서 힐링 영상도 가끔은 좀 올려보고, 또 재미난 그런 것들도 한번 기획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좀 역시 좀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좀 그 관련한 아이디어도 좀 주시고, 결국 궁극적으로 유일한 경제 TV가 작년에 2020년에 뽑은 사자성어 주비이보의 시대 정신은 2021년에도 그대로 유효하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보호. 이런 거, 주비이보가 아주 잘 되는 우리 시장 경제를 유일한 경제 TV는 지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사표를 지금 제가 쓰고 있는데 좀 와 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연휴 때 그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그 장하준 교수가 쓴 그 사다리 걷어차기, 이런 책을 읽어봤어요. 뭐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그 사다리 걷어차기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그냥 뭐 제가 다 이해는 다 못했겠지만, 그냥 그 지금의 선진국들이 그 옛날에 이제 그 개발도상국 시절과 또 지금 선진국이 돼서 어떤 그 펼치는 산업, 금융, 그 다음에 대외 무역 관련된 이런 정책들이 너무나 다르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적으로 자기들이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그렇게 보호무역 해가지고 뭐 장려금 지급하고 뭐 지적재산권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면서 막 지적재산권은 무효하고 다 선진국 거 가져오고 하면서 그렇게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내 기술을 유치하고 막 장려하고 키우고 하던 개발도상국들이 뭐 대표적으로 영국, 뭐 미국 등등 이런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이제 사다리를 걷어 차버리고, 지금의 개발도상국들한테는 자기들이 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 무리한 요구들을 한다는 거죠. 뭐 시장을 개방해라, 관세를 없애라, 자본시장, 금융시장을 뭐 이렇게 개혁해라, 외국인 투자 제한을 뭐 없애라, 뭐 이런 요구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장하준 씨가 이제 부분적으로 몇 번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의 선진국이 영미 자본주의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미국, 영국 중심으로 해서 개발도상국에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뭐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제가 이제 고민을 좀 한 거죠. 야, 그러면 그 유일한 경제 TV에서 얘기하는 이 PGR의 어떤 그 개혁, 이게 지금 미국 선진 자본주의가 개발도상국 그 금융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런 이익을 빼먹기 위해서 요구하는 그런 무리한 것인가? 얼핏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적으로 뭐 배당을 올려야 된다, 뭐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라, 이게 이제 사실은
많은 그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사실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 배불리기 아니냐, 이렇게 또 비판하잖아요.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어떤 그 주비이보의 어떤 이런 시대 정신이, 야, 진짜 선진국 그 펀드들의 배만 불리는 그런 걸로 귀결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캐시플로우의 어떤 그 지향점, 방향성, 이런 것들은 너무 좀, 낙후되어 있더라. 너무 쏠려 있더라, 한쪽으로. 공정하지 않더라. 이런 말씀, 이게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고민은 조금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상장사를 사랑한 상장사를 한 15번 가까이 했는데, 대부분 다 이제 PGR이 그 빵점인, 아주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죠. 대부분 다 이제 그 지배구조라든가, 그런 그 지배주주들의 생각들, 그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를 보면, 뭐, 주주들, 어떤 그 회사의, 주식회사의 동반자인 다른 일반 주주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회사는 내 거니까, 나 혼자 넘어서 자자손손 다 이거를 나 혼자 먹겠다. 이런 그 어떤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장사들이 꽤 많았다라는 거를 아마 쭉 보신 분들은 뭐 확인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어느 회사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엄청나게 이제 그런 철옹성을 쌓은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그 우량하면서 그러나 PGR이 매우 낮은 점수를 낙후되어 있는, 거버넌스가 낙후되어 있는, 그래서 PGR 점수가 매우 낮은 이런 상장사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분율이 많아요. 엄청나게 지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지분율로 딱 해자는 높은 그 철옹성을 쌓는 거죠. 그래서 일반 주주들이 감히 뭐 이게 넘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넘본다는 말은 뭐 요만한 요구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엄청나게 지분율과 경영권을 통해서 방어막이 엄청나요. 한 예로 2006년도인가요, 5년도인가요, 4년도인가 장하성 펀드가 사실은 대한화섬을 엄청나게 공격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6년도. 그 사실은 그때 이제 그 장하성 펀드의 지금 유명한 그 존리 대표도 사실은 거기 들어가서 일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배구조가 복잡하고 상당히 그 낙후되어 있는 그 태광그룹을 엄청나게 공격을 한 거죠, 장하성 펀드가. 그래서 사실 재미있는 관점 구경거리였기도 했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 했는데 결국은 뭐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워낙 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소송을 해도 뭘 해도 뭐 아니면 찬반 투표를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그 태광그룹의 그 지배주주 오너 일가분들은 그 장하성 펀드의 그런 맹렬한, 그때 장하성 교수 엄청났습니다. 그때 기세가 언론들도 되게 우호적이었던 거 기억이 나요. 근데 그냥 게임이 안 됐죠. 뭐 이사 바꿔라, 뭐 해라, 뭐 회장 물러나라, 뭐 이런 요구 일거에 가치도 없었죠. 그냥 판판이 뭐 추총 감에 깨졌고 뭐 다 깨졌습니다. 소송 들어가봤자 뭐 안 먹혔죠. 그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이겼으면 그 지배주주 일가분들이 사실은 행복하게 더 이렇게 대대손손 잘 살면서 그 회사가 가진 부를 다 누리면서 그렇게 쭉 오늘날까지 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태광그룹의 그 지배주주 일가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다 지난 일이니까 물론 일부 이제 지금도 ING지만 한번 조금만 고민해 보면 아주 쉬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업의 거버넌스를 고쳐야 된다라는 것들이 지배주주들한테 대한 뭐 경영권 위협이냐, 도전이냐, 아니면 뭐 간섭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진정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낙후된 거버넌스가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송사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그 지배주주 일가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요. 내분. 서로 그 재산을 두고 지분을 두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송이 또 숱하게 벌어집니다. 그런 예가 한둘이에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많은 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상장사를 지배하는 그 지배주주 일가들은 행복합니까? 행복해요? 예, 제가 진짜 그럼 지배구조의 개혁이 뭐예요? 지배주주의 개선이. 지배구조의 개선은 그러니까 지배주주에 대한 위협이고 도전이고 뭐 간섭 이런 게 아니라 지배주주 일가들을 위한 그 대주주 일가들을 위한 오히려 가장 그 든든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이 상장사를 사랑한 상장사를 해보면서도 많이 느꼈고 또 작년 4월부터인가요? 유일한 경제TV를 쭉 하면서도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래, 지배구조 개선이 뭐 나를 위한 거야? 아니면 대한민국의 뭐 일반 주주만을 위한 거야? 아니면 국민연금만을 위한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장 득을 볼 사람들은 누구다? 지배주주다, 지배주주. 그러니까 기업 거버넌스가 잘 정비돼가지고 여기서 의사결정이 회사가 그 벌어들이는 그 캐시를 잘 공정하게 투명하게 쓰는 거, 쓰도록 하는 거, 써야 인정받는 거. 이게 바로 누구를 위한 거다? 지배주주를 위한 거다. 그런데 뭐 상속이 어떻고 증여가 어떻고 뭐 세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걸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걸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이 회사법, 세법 이런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문제라고 유일한 경제TV는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룰이 바뀌고 그 룰에 따라서 상장사들의 그 지배주주들의 인식도 바뀌고 의사결정 구조, 즉 거버넌스도 같이 바뀌고 그 결과 대한민국의 그 주식회사를 구성하는 그 주주들이 다 같이 그 부를 공유하고 재산권을 보호받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러면 누가 소송해요? 누가? 이 소송은 주주들만 합니까? 그러니까 지배주주를 괴롭히는 건 뭐 흔히들 얘기하는 일반 주주들이 그래요? 뭐 주주 행동주의가 그래요? 아니에요. 지배주주들, 경영자들이 소송을 당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내부자 고발입니다. 내부자 고발. 그 내부자 고발도 왜 생기는 거예요? 왜? 거버넌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한국타이어그룹 몇 번 얘기했죠, 제가. 그 거버넌스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래서 이 유일한 경제TV가 이 시대정신으로 꼽은 이 주비2보는 누구를 위한 거다? 가장 득볼 사람이 누구다? 바로 지배주주, 대한민국의 소수 지배주주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썩 내키지도 않아요. 결국은 그분들이 가장 득을 볼 거기 때문에. 그 팩트풀리스라는 한번 책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저도 실사구시의 정신을 다시 한번 다잡을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천조전자, 지금 삼성전자가 뭐 올라가지고 보통주 우선주 합치니까 시가총액이 한 550조 이렇게 돼요.
이게 절반 왔습니다. 절반. 제가 얘기했던 그 천조전자의 절반 왔어요. 절반. 그런데 여기서 물론 제가 이제 천조전자를 얘기한 그런 거는 숫자죠. 숫자. 대만의 TSMC랑도 비교해보고 애플하고도 비교해보고 이런 그 숫자 실사구시를 해보니까 삼성전자가 턱없이 싸더라. TSMC는 이렇게 올랐고 애플은 이렇게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이렇더라. 이 괴리는 좁혀지지 않겠냐. 이런 실사구시를 한 거죠. 그래서 천조전자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본 거예요. 그런데 갭 매추기, 이 괴리율 좁히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천조전자는. 뭐가 돼야 된다? 거버넌스의 개혁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의 어떤 그 혁파가 필요하다. 개혁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가더라도 유지가 되지 않는다.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아직은 이런 그 법과 제도의 개혁이 아주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올해 아마 이 안전띠 단단히 매셔야 됩니다. 현재 코스피 PER 30배, 강 PD. 네. 코스피 30배야 지금 PER, 과거 기준으로. PER 30배.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높죠. 그런데 이 30배를 지탱하는 게 하나는 저금리, 그죠? 유동성. 저금리 유동성이고. 또 하나 뭐가 돼야 돼요? 실적이 돼야 되고. 또 하나 뭐가 돼요? 이제 나오는 거죠. 거버넌스. 주주 환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천조전자를 얘기했던 또 하나의 팩트가 뭐예요? 갭 메우기 말고 이익이 증가 뭐 이런 거 떠나서 주주 환원이었잖아요. 주주 환원. 그러니까 주주 환원 2탄. 삼성전자 주주 환원 2탄. 연초에 나온다고 했어요. 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되는데 그때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봐야 됩니다. 자사주가 하나도 없어요. 삼성전자 지금 현재. 예. 대한민국의 대표 대기업 계열의 어떤 지주회사나 계열사들이 자사주가 다 사라지잖아요. 그럼 코스피는 어떻게 돼요? 그냥 5천 갑니다. 5천. 쉽지 않죠. 왜? 그런 거는 거의 혁명과도 같은 일이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걸 했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했죠. 예.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유지가 되면 그런 그 주주하는 마인드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면 천조전자 갈 수 있는 거죠. 천조전자 가도 애플이나 뭐 TSMC에 비하면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가 않죠. 예.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대표하는 그 세부적인 사례가 자사주의 사유화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으로 사둔 자사주가 지배주주의 재산으로, 지배주주의 의결권으로 사유화되는 이런 문제. 근데 이게 해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표적으로. 이것 때문에 진리를 있던 대한민국의 그 어마어마한 지주회사들이 재평가됩니다, 당장. 저는 그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지주회사의 시대가 온다라고 제가 긴 논문 같은 기사도 써보고 유튜브도 하고 제가 그랬던 거죠. 예. 현대모비스가 쭉 올랐다고 요새 오르지 않았습니까? 현대모비스 많이 올랐죠? 뭐 막 10% 넘게 오르던데. 올랐던데, 하루, 어느 날. 제 유튜브를 한번 쭉 보세요. 왜 현대모비스가, 유망했는지. 스토리 가지고는,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 숫자. 그리고 그 숫자를 정당화해줄 시대정신. 근본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현대모비스가 유명하다라는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첫
출산표인 만큼 제가 이제 마무리는 우리 저 유일한 경제 TV에 그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그 워런 버핏님이라고 필명을 쓰셨는데 한 열흘 되신 것 같아요. 이분이 상장사를 사랑한 상장사 시리즈 다음으로 내 자식을 사랑한 상장사 시리즈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꽤 긴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한번 거의 전문을 한번 댓글의 전문을 한번 읽으면서 출사표를 마칠까 합니다. 공감되는 부분이 꽤 많아요. 보겠습니다. CB, BW 콜옵션으로 지분 주기, 삼자 배정 유상증자,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내 자식 부동산을 회사 돈으로 임대해 주기, 내 자식 부동산 매수하기, 파킹 펀드의 지분을 내 자식에게 넘기기, 내 자식 일자리 만들어 주기, 괄호 열고 빠른 진급, 괄호 닫고, 능력 없는 내 자식 이미지 만들어 주기, 이미지 세탁, 상장회사는 저배당, 내 자식 비상장회사는 고배당 만들어 주기, 해외 법인으로 내 자식 유학 보내기.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정말 유머와 풍자와 위트가 넘치는 이런 댓글 아니겠습니까? 예. 내 자식을 사랑한 상장사. 이런 상장사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 워런 버핏님의 이 댓글은 많은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어떻게 내 자식을 사랑하는지. 사업 다각화라는 명목으로 내 자식이 좋아하는 사업부 신설하기. 야, 이 워런 버핏님은 이런 어떤 하나의 상장사 안에서 뭔가 좀 기획부 같은 데서 좀 일을 해보신 것 같아요. 복리후생이라는 명목하에 내 자식 초호화 아파트 사주기. 오, 이런 일도 많이 있나 봐요. 초호화 차량 리스 해주기, 초호화 회원권 사주기, 내 자식 회사로 저평가 아버지 회사 지분 취득해 하기, 전환 우선주 만들기, 계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 지분 저렴하게 내 자식에게 넘기기, 내 자식 회사로 합병하기, 자진 상장 폐지 후 자사주 소각하기 등. 와. 그러면서 중약 하셨어요. 더 많은가 봐요. 이런 사례들이. 야. 그러면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 상장사 시리즈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음표 남겨주셨습니다. 세무, 회계, 상법, 회사법, 자본시장법을 총망라한 창의력의 집합주의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내 자식을 사랑하는 상장사 시리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놓고 부제를 더 아주 앙증맞게 달아주셨어요. 사랑스러운 내 자식, 징그러운 호구, 주주 자식들 뭐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네. 아, 제가 이거 보고 저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배꼽 잡고 웃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많은 한 10개 넘는 이런 사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다 가능한 게 왜 가능하다? 법이 그래도 문제 삼지 않기 때문에. 얘기 들어보면 좀 뭔가 좀 불편하잖아요. 문제가 있을 것 같잖아요. 상장회사는 저배당, 내 자식 비상장회사는 고배당 만들어주기. 그럼 우리 일반 주주들, 21세기 개미들, 국민연금은 어디에 투자할 수 있어요? 비상장회사는 투자 못 하잖아요. 주식을 사려고 해도 못 사요. 안 줘요. 상장회사에 투자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조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런데 상장회사는 저배당, 내 자식 비상장회사는 고배당. 네. 느낌 오시는 분들, 아마 주식 투자를 정석으로 오래오래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댓글이나 이런 어떤 그 풍자에 상당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시리즈 내 자식을 사랑하는 상장사, 이 시리즈 진짜 재밌게 하고 싶어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인지상정일 테니까요. 예. 또 뭐 이렇게 자식 얘기 나오니까 출산율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인구 절벽이 지금 뭐 현실화됐다. 이런 기사가 연초부터 많이 뜨던데 참 큰일입니다. 예. 집값이 빨리 좀 안정화돼야 되는데 참 기미가 안 보이고 하니까 걱정인데 하여튼 그런 시리즈를 제가 별도로
준비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악법 시리즈라든가 상장사 시리즈를 하면서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예, 그럴 때 우리 워런 버핏님의 이 댓글을 생각하면서 제가 아주 상당히 좀 그 댓글을 생각하면서 좀 재미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출사표를 제가 이제 마쳤는데요. 이렇게 상당히 좀 이렇게 사실 무거운 주제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이 얘기를 무거운 주제를 무겁게 풀어가는 건 하수다. 그죠? 고수가 아니겠죠. 그래서 배에 힘 주고 막 심호흡해가면서 재밌게 한번 해야 할 텐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막 대박줄을 찍어줍니다. 막 이렇게 하면 많이 오겠죠, 사실은. 와서 막 구독도 하고 뭐 관심도 가져주시고 막 박수 쳐주시고 할 텐데 저는 그렇게 이렇게 할 자신도 없고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 메시지, 저의 그 어떤 그 뜻, 이런 방법론이랄까 지향점에 공감하시고 그렇다면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성적으로 판단이 드신다면 많이 좀 이렇게 퍼뜨리기, 공유를 좀 많이 여기저기 날라서 좀 어디죠? 그 포털에도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 뭐 아니면 카페나 뭐 밴드나 뭐 이런 데다가도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올려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띠 단단히 매시고 2021년도 심신의 건강과 계좌의 건강을 우리 유일한 경제TV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